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공공조달 속으로 안내하는 조달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제사장 조달 요구 응답 및 제안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정보 제공 요청서와 제안 요청서 등 다양한 조달 문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전 규격 공개와 입찰 공고 분석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찰하는 실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조달 문서들의 단계별 특징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장의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달 단계별로 발행되는 다양한 요구 문서에 체계적으로 응답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어서 사전 규격 공개 단계의 역할과 이의제기 절차를 분석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입찰 공고문을 정밀하게 읽어내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최종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투찰 방법과 개찰 이후의 낙찰자, 결정 단계를 이해함으로써 실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각 조달 문서 약어의 개념적 정의를 구분하는 문항에 대비하여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요기관의 조달 요구에 대한 공급업체의 대응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달 요구는 크게 입찰 공고 이전인 준비 단계와 공고 이후인 실행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이전에는 주로 시장 조사를 수행하며 정보 제공 요청서와 입찰 참가 의향서가 활용됩니다. 반면 입찰 공고가 실행되면 견적 요청서, 입찰 초청서, 제안 요청서 등의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조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두 단계에 필요한 조달 문서의 선후 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 전 단계의 예비적 문서와 공고 후 실행 단계의 정식 문서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 두십시오. 공고 전 활용되는 정보 제공 요청서와 입찰 참가 의향서를 대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서인 RFI는 시장 조사 단계에서 기술 규격이나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폭넓게 쓰입니다. 반면 입찰 참가 의향서인 EOI는 본 입찰 전에 잠재적 공급업체의 수와 대략적인 정보를 사전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EOI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특수한 목적이 있는 사업에서는 제출업체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RFI의 작성 목적과 EOI, 미제출자의 입찰 참가, 허용 원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입찰 실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입찰 문서는 조달 대상의 표준화, 복잡성, 상용화 수준 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표준화와 상용화가 매우 높은 단순 물품은 견적 요청서인 RFQ를 활용해 제출된 견적서 중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최소한의 기술 검증이 완료된 일상 사업은 입찰 초청서인 ITB를 기반으로 가격 중심의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협상 계약은 제안 요청서인 RFP를 통해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율합니다. 조달 대상물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응답 문서 매칭 기준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제안 요청서인 RFP를 수령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체계적인 논리적 순서에 따라 8단계로 구성됩니다. 최초의 포괄적 검토로 시작하여 자체 연구, 팀 협업을 위한 킥오프 미팅을 거쳐 내용 작성을 개시합니다. 이후 보유 콘텐츠의 스타일을 변환하고 고객 지향에 맞춤형 제안을 구성한 뒤 퇴고와 최종 검토를 거쳐 문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절차는 고유한 순서적 흐름을 가집니다. 제안서 작성 전 과정의 유기적인 논리적 순서 단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 전반부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포괄적 검토는 제안 요청서를 숙독하여 과업의 목표와 마감일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자체 연구는 제안 기업 내부의 역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함께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킥오프 미팅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협업의 시작이며 이를 바탕으로 4단계 내용 작성에서 실제적인 제안서 초안 작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급업체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자체 연구 검토 대상에는 자사 분석과 수요 고객 분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제안서 작성의 후반부 4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 콘텐츠 변화는 기존 보유한 기본 템플릿 자료를 최신화하고 고객 맞춤형 스타일로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6단계 맞춤형 제안은 발주기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7단계 퇴고는 가독성과 논리적 흐름을 편집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8단계 최종 검토는 입찰 규정 준수 여부와 문서의 오류를 점검하여 서류 부적격을 선제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통제 절차입니다.
입찰 참가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2절 사전 규격 공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규격 공개는 정식 입찰 공고를 진행하기 전 시장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과업 내용서나 구매 규격서 등을 잠재적 공급업체에게 미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나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바로잡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냅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구매 사양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식 제출하여 수정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규격 공개의 법적 이익이 특정 규격 편향과 관련 법령의 오류를 예방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전 규격이 공개되었을 때 공급업체는 두 가지 핵심 영역을 우선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명시된 기술 조건이 특정 기업의 특허나 사양에 치우쳤는지 확인하고 자사기술로 실행 가능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는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요구되는 과업의 작업 범위 대비 배정된 예산 규모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지 원가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사전 분석 시 과업 수행의 공정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의 타당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업 내용과 예산을 확인했다면 법적 규정 등과의 부합성 확보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제시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이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및 기타 해당 조달사업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 조달 절차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독소 조항이나 위법 소지가 식별된 경우 조달업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논리적인 의견 개진 사유와 근거를 첨부하여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정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요소가 식별되었을 때 지정된 기한 내에 정식 의견을 내는 절차를 기억하십시오. 제3절 입찰 공고문 분석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문은 단순한 정보 안내 문서가 아니라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상호 간을 규율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핵심적인 조달 기초 문서입니다. 따라서 조달업체는 해당 공고문이 규정한 자사 참가 자격 충족 여부를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과 대조하여 최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 선정 방식, 기술과 가격 배점 기준, 프로젝트 이행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규율성 문서임을 명확하게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분석할 때는 세부 내용 중 단순 오기나 날짜 충돌,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등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를 식별했다면 지체 없이 수요기관의 입찰 담당자에게 정식 질의하여 정정고시, 즉 정오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기한을 공식 연장하거나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대 오류 식별 시 적용되는 일정 연기 또는 공고 취소 후 재공고 프로세스를 정리하십시오. 입찰에 참가할 때 무분별한 투차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요건을 둡니다. 원칙적으로 조달업체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 보증금으로 사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금 면제 대상인 신용 우수기업 등은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공고서 상의 예외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허용 여부와 지분율 제한 등의 세부적 참가 조건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보증금의 통상적 요율 기준인 5% 규정과 지급각서 대체 제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4절 입찰 설명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설명회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서 수요기관이 사업 배경과 세부 규격을 구두로 직접 설명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때 참석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 참석 공고는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고의 설명회 참가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함이 명시된 의무 설명회는 불참 시 제안서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의무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는 제안 요청서 문서 행간에 숨겨진 수요기관의 숨은 행정적 요구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장에 함께 참석한 경쟁사 동향을 예측하는 등 실질적 정보 수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과업 범위나 비현실적 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식적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설명회 현장에서 기록되어 공식 답변된 내용은 향후 조달 서류 작성과 법적 계약 해석의 우선적인 중요 기준이 됩니다. 공식 질의응답의 결과가 제안 요청서에 보완되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5절 투찰과 개찰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찰은 공고에 지정된 마감기한 내에 조달 기업이 자격 서류와 제안서, 가격 입찰서를 지정된 온라인 전산망에 등록하고 제출하는 실제 행위입니다. 반면 개찰은 투찰 마감 시점 이후에 입찰 집행관이 제출 완료된 전산, 봉인, 입찰서를 정식 개봉하여 투찰 가격과 기본 참가 자격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선후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투찰과 개찰의 개념적 정의와 시간적인 선후 진행 절차를 명확하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투찰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개인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을 거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감 시간이 1초라도 지체되는 지각 투찰은 시스템상 전송이 원천 차단되므로 전산장애를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격을 기재할 때는 추첨된 복수 예비 가격을 통해 결정되는 예정 가격 대비 지정된 투찰 하한율 이상을 준수해야 낙찰이 성립됩니다. 나라장터 중심의 전자투찰 원칙과 엄격한 마감시간 준수 예외 조항에 대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조달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효 사유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보증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입찰,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낸 경우, 그리고 부당한 담합 및 타인의 인증서를 도용한 입찰 참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개찰 이후에는 예정 가격을 확정하고 낙찰 대상자의 순위를 통보하여 정식 적격심사 서류 평가를 진행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무효 입찰 사유의 유형 구별과 개찰 이후 최종 낙찰까지의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기억하십시오. 제사장 조달 요구 응답 및 제안의 핵심을 종합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달 절차는 첫째, RFI와 EOI를 통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요건에 대처하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둘째, 사전 규격 공개를 정밀하게 스캔하여 독소 조항을 걸러내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셋째, 공고문 상의 참가 자격과 일정을 분석하고 설명회에 참여해 제안서를 설계합니다. 마지막 넷째, 나라장터 전자투찰과 개찰을 거쳐 최종 낙찰에 이르게 됩니다. 조달 요구 응답부터 최종 낙찰까지의 거시적 프로세스의 진행과 관련한 선후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